매년 열리는 윌슨 가족 모임은 항상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이번에는 2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디자이너 드레스와 값비싼 시계의 빛을 반사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합니다. 공기에서는 사치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윌슨 가문의 감추지 않은 오만함. 나는 방 한 구석에 서서 누가 더 부유하고 누가 더 강력한지를 겨루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그들 각자가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내가 입었던 심플한 블랙드레스는 갑자기 내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매년 그랬듯이 익숙한 빈정거림이 울려 퍼졌다. 올리비아, 나는 아직도 그래. 비서? 패트리샤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함축된 의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 주변의 모든 대화를 방해했다. 나는 샴페인 잔을 꿀꺽 삼키며 얇은 잔 뒤에 미소를 숨겼다. 저는 행정보조원입니다, 부인. 아직도 그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서밋. 뭔가 그렇지?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녀의 경멸은 명백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촌 에단이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다. 이봐, 리브, 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진정한 개발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웃었어요. 그들은 지금 내 책상 위에 그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계약이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경멸적인 말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저 평온한,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도 과소평가된 적이 있다면, 인내와 침묵의 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저택을 나서면서 나는 곧장 차를 몰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 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였던 작은 카페에 들렀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따뜻한 라떼를 홀짝이며 1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저택의 밤을 기억했다. 저는 MBA를 갓 졸업한 소녀였는데 야망이 차고 몇 달 동안 꼼꼼하게 준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윌슨 가족의 광범위한 관계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 그건 대기업이 할 일이고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서류 정리실부터 시작해야 해. 로버트 삼촌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말없이 울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2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저는 저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구시가지 근처의 중국 잡화점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저축한 돈을 모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내게는 허리도 없고 명성도 없었으며 오직 지식과 결단력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배경, 성별 또는 다르다는 꿈 때문에 소외되거나 과소평가된 적이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저는 제로에서 시작했고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강력한 여정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성공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명함의 이름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회복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 중식당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오프닝도 없었고 가족의 투자도 없었고 그저 저와 낡은 노트북 그리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객은 파산 직전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주요 컨설팅 회사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벗겨진 벽, 낡은 기계,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얼굴로 작업장에 들어섰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 같은 유명하지 않은 비서가 상황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저는 매 시간, 매일 밤 그곳에 머물면서 책을 검토하고 작업자들과 이야기하고 모든 작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했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1년 후 그들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내 진짜 이름을 몰랐다. 나는 그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즉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수께끼의 기업이 실패하는 기업을 구할 수 있다. 내 이름이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익명의 CEO입니다.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직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성실성을 믿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엄격한 기밀 유지에 대한 서약에 서명합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다. 빛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 세계와 미디어 한가운데서 나는 어둠 속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때로는 게임을 바꾸기 위해 무대에 나타날 필요가 없으며 조명을 제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가 일어났다. 한때 나를 기록 보관자라고 조롱했던 윌슨 가문 대기업이 서밋 솔루션즈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각각의 획득 전략을 조용히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그들이 평생 경멸해온 손녀라는 것을 모른다. 표적 중 하나인 윌리엄스 매뉴팩처링은 절박한 심정으로 서밋에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운영체제를 재설계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회사의 주가는 파산 직전에서 눈부신 회생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편 항상 자신을 마스터 전략가라고 부르던 로버트 삼촌의 인수 노력은 침묵 속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달콤한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 수 없을 때 그들은 협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평합, 그리고 그 운명적인 만남이 도래했습니다. 삼촌과 사촌들, 그리고 패트리샤 이모가 서밋의 고급 회의실에 다리를 꼬고 앉아 수수께끼의 CEO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강렬한 감색 정장을 입고 커다란 문을 통해 들어갔다. 커피 트레이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지 않았다. 진짜 CEO인 올리비아일 뿐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했는가? 어떤 가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게임의 역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인내로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최고의 복수는 훌륭하고 예상치 못한 성공입니다. 올리비아에게 마음을 떨어뜨리고 생각을 댓글로 남겨두고 드래곤 화신의 여정을 계속 팔로우하기 위해 구독하여 응원해주세요. 당시 회의실의 분위기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삼촌은 얼굴이 붉어졌고 에다는 말문이 막혔으며 패트리샤 이모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그림자로 여겼던 나는 이제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매년 커피를 마시는 조수가 아닌 강력한 CEO로서 합병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보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즉 똑똑하고 탄력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서밋 솔루션즈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기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거나 익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도덕적 요새로 구축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와 서밋이 윌리엄스 매뉴팩처링에 가져온 엄청난 성장 수치를 화면에 투사했을 때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빈정거림, 모든 편견이 침묵으로 돌아갔다. 나는 나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 진리는 충분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내가 짐작했던 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피를 찾으려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우린 가족이야, 올리비아. 에단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언니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로버트 삼촌은 평소의 자존심을 깨고 당신은 잘했어. 하지만 감정이 전략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략은 마음에 없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삼촌. 그리고 자존감도 제 전략의 일부입니다. 서밋 솔루션스를 인수하면서 저는 윌슨 벤처스를 재편하기 시작했고 잔혹한 인수 모델에서 회복 및 지속 가능성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지만 시장은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주가가 치솟았고 한때 주저하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며, 진정한 성공은 족보에 있는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인내와 진정한 재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극적인 테이블 뒤집기 직후 올리비아는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핵심 가치 측면에서도 윌슨 벤처즈를 개혁하는 데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합병 일주일 후 그녀는 두 회사의 고위 경영진 전체를 목적이 있는 재건이라는 내부 세미나에 초대했다. 더 이상 진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파워 스턴트는 없습니다. 올리비아는 우아한 아이보리 블레이저를 입고 밝은 눈동자,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무대에 올라섰다. 우리는 누군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윌슨 벤처즈는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유령이 아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 특히 비윤리적인 거래를 조용히 눈 감아 주어야 했던 직원들이 눈물을 터뜨렸다. 성편견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되었던 회의실에 있던 일부 여성들은 끝없이 박수를 보냈다. 미국 기업 문화에서 투명성, 청렴성, 마음으로 이끄는 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그녀의 일관성과 감수성으로 한때 차가운 야망으로 유명했던 회사에서 그것을 일깨웠습니다. 3개월 만에 올리비아는 부서의 40%를 구조조정했고, 로버트의 오른팔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조작과 위법 행위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해고했다. 대신 그녀는 2명의 유색인종 여성 관리자를 포함하여 좋은 가치를 위해 조용히 일해온 사람들을 승진시켰는데, 이는 윌슨 벤처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 특히 올리비아는 고위 경영진이 젊은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내부 멘토링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런치 앤 런 시리즈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고 거리도 직함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국 식당의 작은 방에서 리더의 책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금융잡지는 동시에 그녀를 조용한 혁명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녀는 단순히 올리비아입니다. 인내, 편견에 굴복하지 않음,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친절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에 예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항상 연민과 공정함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올리비아의 여정에서 계속 지원하기 위해 subscribe를 잊지 마십시오. 취임 4개월 후 올리비아는 여성 리더십에 관한 전국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무대에 올랐는데, 이전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원격으로만 시청했던 행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회의실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조 연설자였으며, 조명이 그녀를 직접 비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제국을 건설한 10년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의 분홍색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잠 못 이루는 밤, 무시당하는 느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는데, 이는 그녀가 성공한 CEO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증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고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말자. 연설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와서 당신은 인내와 자존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올리비아의 가장 큰 승리였을지도 모른다. 단지 힘만이 아니라 신뢰를 되돌려준 것이다. 조용한 여행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올리비아와 계속 동행하려면 채널을 따라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가을 오후 나무 바닥에 있는 사무실의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살금살금 들어올 때
올리비아는 낡은 중식당 위에 작은 방에서 보관해 두었던 낡은 책상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1,000,000짜리 계획서나 복잡한 차트는 없었고 그저 어머니가 쓴 친필 편지 한 통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갔지만 나는 항상 이곳, 내가 내 마음으로 지은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씁쓸한 눈으로 편지를 접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말이 가장 깊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밖에서 마야가 문을 두드렸다. 새 회사의 CEO가 도착하셨는데 지금 만나시겠어요?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었다. 몇 분만 시간을 주세요. 잠깐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순간 올리비아는 성공이 스포트라이트나 언론의 헤드라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자신을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